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으로 뚝딱 만드는 나만의 멋진 뮤직비디오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영상 제작을 함께 할 황보성진이라고 합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면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87살 어르신들까지 모든 연령대에 계시는 분들과 즐겁게 영화 교육을 진행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도 함께 즐겁게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절대 어려워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시면서 재밌는 작품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속에 사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 사진들 사실 그냥 이렇게 특별히 안 보고 넘어가면요, 나중에 너무 많은 사진들 때문에 찾는 것도 힘들어 지는 경우들도 좀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그 사진들을 좀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관한다라면 더 의미가 깊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영상들을 가족들이나 지인들한테 또 보내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여러분들 자랑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이 생기실 수 있을 겁니다. 실례로 제가 지금까지 수업을 해 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만들어서 카톡으로 보내줬더니 사람들이 와 대단해 라고 해서 칭찬 많이 했다고. 그래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수업을 해오면서 포기하셨던 분들이 몇 분 안 계세요. 여러분들은 그 몇 분 안에 들지는 않으시겠죠? 자, 여러분들 천천히 하시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 스마트폰으로 영상 편집을 하는 거에 대한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혹시 한 30년 전, 90년대죠?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 당시에는 사실 이 영화를 전공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이 이런 영상물을 제작한다? 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뭐 8mm 캠코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지만 그 캠코더로 촬영만 했지 편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 당시에 편집을 하려면요, 비디오가 2대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2대를 가지고 편집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편집을 할 때 하다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얘를 처음서부터 다시 해야 돼. 근데 처음서부터 다시 하다 보면 테이프가 화질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이렇게 비 오듯 해서 우산 쓰고 영상을 봐야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촬영만 하고 편집을 하지 못해서 8mm 캠코더로 여러분들의 아이들 또는 지금 우리 20, 30대에 계신 분들은 자신들의 어린 시절들이 이 8mm 캠코더 속에 봉인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밖으로 꺼낼 수가 없어요. 왜? 지금은 이 8mm 캠코더를 볼 수 있는 기계가 나오질 않고 있으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 막 검색을 하다 보면 이렇게 변환해주는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 있긴 있어요. 근데 많진 않아요. 그 당시에 이 아날로그 시스템에서는 촬영과 편집이 일체화가 되지 못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2000년대에 넘어오면서 디지털 6mm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디지털 캠코더가 등장해도 매한가지야 편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편집을 하려면 물론 컴퓨터로 편집하면 되지만 이 컴퓨터에 편집 시스템을 장착하는데 또 비용이 많이 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편집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대격변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바로 뭐가 등장했어요? 바로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정말 진정한 디지털의 시대가 도래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시대를 살아가고 계시는 거고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만큼 누려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 영상 편집 우리가 함께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아직까지 영상 편집에 대해서 겁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절대 겁내하지 마시고 제 얘기를 잘 듣고 같이 따라와 주신다면 차근차근 해서 한 편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하다가 중간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잊게 된다면 이게 다시 또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밟아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아날로그는 복잡하죠.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을 하려면 기계가 다 따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캠코더로 찍고 그 다음에 또 편집할 수 있는 뭐 컴퓨터라든가 뭐 비디오가 또 따로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스마트폰 영상 편집은 스마트폰 한 대로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는 편집하는 게 많이 어려웠어요. 아까 얘기 드렸죠. 비디오 2대 놔두고 편집을 해야 되니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편집하는 게 쉽지 않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스마트폰으로 편집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다양한 효과들을 다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되게 비슷한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좀 디테일한 편집까지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해 보신다라면 아마 신세계를 경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는 촬영하고 편집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었죠. 왜냐면은 캠코더도 한 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비디오나 또 컴퓨터 같은 걸 우리가 장착해가지고 또 해야 되니까 상당히 일정 정도의 돈이 들어갔는데, 이 스마트폰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한 대만 있으면 이 안에서 모든 게 다 가능한 거니까. 그리고 화질도 예전 카메라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촬영했던 것들을 우리가 아주 손쉽게 편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니까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물론 아주 전문적으로 멋진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면은 이 스마트폰에다도 이렇게 렌즈를 장착하고 해서 멋지게 해서 찍는 경우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우리는 그냥 즐기기 위한 영상들, 내가 평소 찍어놨던 사진들을 가지고 멋지게 만들어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으로 영상 편집하는 거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가볍게 시작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한 편의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영상 제작 어떤 과정으로 하지? 궁금하시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영상 제작 과정을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상 제작 과정은 요거는 제가 이제 이 말씀드리는 이 과정 자체가 29초짜리 영화를 만들던 아니면 150부작 드라마를 만들던 모든 영상물은 다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제작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예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뭐 하는 뭐 그냥 간단한 영상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런 영상을 하기 위해서도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사실 예전에는 제가 이제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영상 또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20세기에서는요 촬영을 해야지 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21세기에 들어오니까 시나리오를 써야지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차이가 있죠. 지금 뭐냐면 옛날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가서 찍었는데 요즘은 생각을 하고 나서 찍는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영상은 생각을 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차이가 나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세이브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는 한 편의 영상으로 나중에 완성을 할 거야 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촬영하기 전에 생각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영상 제작 과정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제작 과정을 크게 세 단계로 나뉘어져요. 바로 이 촬영하는 단계, 프로덕션 단계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계를 앞선 또는 이 촬영하고 난 후에 단계 이렇게 크게 세 단계로 나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프리 프로덕션, 전반 작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즉, 촬영하기 전에 하는 작업이 되는 거죠. 어떤 작업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바로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촬영이 끝나고 난 후에 포스트 프로덕션, 후반 작업이죠. 이때는 무슨 작업들을 하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편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고자 하는, 집중적으로 하고자 하는 바로 이 편집하는 과정이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세분화를 시켜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까요? 자,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는 그럼 어떤 애들이 있느냐? 제일 첫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 시나리오를 써요 라는 것도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정확한 답은 바로 기획이라고 하는 게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기획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주제 및 장르를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즉, 나는 오늘 어떤 이야기로 영상을 만들어야지, 영상을 촬영해야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하는 작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간단한 영상물이나 영화를 내가 촬영한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이거를 다큐로 찍을 거야, 나는 뭐 멜로드라마를 찍을 거야, 액션 또는 공포를 찍을 거야, 이런 것들을 먼저 고민하는 과정이 바로 기획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획 과정을 통해서 주제나 장르를 선정하고 난 후에 바로 그 다음에 하는 작업들이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자, 이야기를 만들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스텝들을 구성을 하는데, 본인이 혼자 다 하는 거면 본인 혼자서 이제 촬영하고 감독님도 하고 다 하는 거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뭐 여러 명이 함께 작업을 한다라면 내가 감독님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촬영 감독님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역할을 정하는 그런 작업들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찍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풍경 사진만 찍을 거야. 그러면 뭐 풍경 사진만 가지고 여러분들 작업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인물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오늘 누구랑 놀러를 가는데 내가 찍어줘야 되는 사람이 필요해. 그럼 바로 그런 사람들이 캐스팅에 해당이 되는 거죠. 캐스팅이 사실은 이제 배우를 섭외하는 과정이지만 거창하게 캐스팅이지, 뭐 우리끼리 찍을 때는 뭐 우리끼리 누가 오늘 촬영을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장소 섭외, 어디서 촬영할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콘티라고 해서 촬영 대본을 작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나리오는 글로 쓰는 대본이라면 콘티는 그림으로 그리는 대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장면을 찍을 거야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만들 거에는 뭐 콘티 굳이 없어도 가서 여러분들이 촬영하실 수 있으니까 콘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과정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프로덕션, 촬영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제일 첫 번째로 촬영 리허설을 하게 됩니다. 촬영 리허설이라는 거는 본격적으로 찍기 전에 어떻게 찍을 건지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영화를 찍는다라면 충분히 꼭 해야 되는 작업인데, 여러분들이 아유 나는 그냥 가서 사진을 찍을 건데 라고 할 때도 리허설 촬영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럼 바로 이 리허설 촬영이라는 건 뭐냐, 그냥 가서 툭 찍는 게 아니라 툭 찍기 전에 카메라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각도를 맞춰보는 거죠. 어떻게 찍으면 좀 더 잘 찍을 수 있을까 보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인물을 데리고 사진을 찍어줘야 되는데 그냥 칙칙한 벽에다가 놓고 찍으면 정말 멋없거든요. 그래서 멋있게 찍으려면 멋있는 배경을 좀 찾고 그 안에 이 배우들을 세워놓은 다음에 이렇게도 찍어보고 저렇게도 찍어보는 거죠. 그때는 셔터를 직접 누르지 않고 그냥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장면이 더 잘 나올 건지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죠. 바로 그게 리허설이에요. 물론 무조건 탁탁탁탁 다 찍어도 돼. 근데 나중에 편집할 때 다 걸러내야 되니까 귀찮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촬영할 때 사전에 미리 찍어보는 리허설 과정을 한번 해보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촬영을 하죠. 촬영을 하고 나서 제대로 잘 안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재촬영이라고 하는 과정을 또 거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촬영하는 단계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촬영 단계가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에 바로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 즉 후반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까 얘기 드렸듯이 여기에는 편집하는 과정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편집을 할 때 어떻게 편집을 할 것인지 이런 걸 우리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편집이 다 끝난 후에는 바로 배경음악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더빙이라고 해서 후시 녹음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후반 작업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촬영해 왔는데 생각보다 촬영이 좀 애매하게 된 거예요. 물론 촬영을 정말 잘하면 좋지만 촬영을 잘 못했을 때 또 다시 가서 찍기가 좀 힘든 상황이야. 그랬을 때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요거를 편집을 통해서, 그리고 음악을 또 어떻게 까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어요. 느낌이 오히려 더 멋있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후반 작업을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녹음하는 과정에 더빙과 함께 배경음악을 까는 작업이 있잖아요. 음악이 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면 사진들은 다 밝은 사진들인데 음악이 갑자기 너무 느리고 너무 잔잔한 음악이야.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아주 활달했던 이 영상과 언밸런스하게 진행이 되면서 이거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느린 것 같아, 지루한 것 같아 라는 느낌으로도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미지, 영상에서 보여줬던 그 감정을 이 음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소화시키는 작업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여러분들 작품이 완성이 되면 시사회를 거치게 되는 거죠. 시사회는 일반적으로 우리 이 상업영화 같은 경우에는요, 제일 먼저 기술시사회라고 해서 스태프들끼리 먼저 확인을 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기자시사회, 그리고 VIP 시사회 해서 이제 홍보 마케팅용으로 시사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반 시사를 진행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상영에 들어가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먼저 한번 보세요. 그래서 가족들이 와 재밌다, 저건 조금 이상한데 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수정해 주시면 돼요. 그쵸? 시사회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평가를 받는 거죠, 사전에. 그래서 평가를 받아서 재밌는데 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바로 유튜브나 여러분들이 인스타나 SNS에다가 업로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영은 내가 아는 사람들 플러스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그것을 우리가 상영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는 무료 상영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멋지게 만드시고 재밌게 만드신다면 많은 사람들한테 즐거움 많이 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하튼 여러분들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편의 영상물을 제작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도 감독님이 되어서 멋진 작품 한 편 만들어 보러 가보도록 하죠.